자, 이제 8월 19일 RC 신유형 총평입니다. 신유형이 뭐죠? 파트 4. 10문제죠? 5세트고. 이 영상을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촬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변화가 가장 컸던 영역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큰 영역이다. 그래서 분리해서 출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에 한해서 곧 제공할 겁니다. 지금 당장 시험 끝난 날부터는 좀 대중에게 공개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따로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할 거여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지 설명드릴게요. 꼭 명심하시고 이 강의의 내용은 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교재, 탭스 수험 교재 있죠? 거기다가 이거 필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은 난이도 자체는 중하였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중하였다. 다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모든 학생들에게 중하였던 건 아닐 거예요. 첫 번째, 처음부터 1번부터 문제 풀어서 뒷부분 찍어야 되는, 시간 부족해서 긴장했던 학생들에게는, 혹은 찍은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난이도는 항상 높습니다. 두 번째, 탭스의 기술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이 난이도 자체는 한 중 정도였어요. 여기에서 중과 중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정답률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과 중하의 차이는 시간, 소요 시간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의 파트 4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냐면 시간 단축의 역할을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결국에 문제를 많이 찍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파트 4에서 문제풀이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뭐 잘못됐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전략이 좀 부족했던 것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파트 4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4 첫 번째입니다. 갈수록 사실 예전부터 저희가 프리뷰 테스트 때부터 말씀드렸던 얘기, 그리고 뉴탭스 솔루션에서도 강조드리는 얘기, 신유형 자체가 세트 문제면 이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문, 그리고 지문 속의 문단들 있죠. 문단들 간의 구조가 결국에 정말 깔끔하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깔끔함이 뭐냐,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문단이 뭐 2개 있던지 3개 있던지 하잖아요. 이 내용물들이 각각 깔끔하게 분리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 2개를 뭐 당연히 1번에 대해서 1, 뭐 3 이렇게 내진 않아요. 그냥 대놓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낼 때는 이 구조를 파악한다면 알 수 있는 거 한 문제, 그리고 세부 내용을 찾아서 풀게 만드는 거 한 문제, 주로 이 정도의 분배, 문제 안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파트 4의 첫 번째 구조 자체가 되게 심플해지고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구조들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뉴탭스 솔루션. 뉴탭스 솔루션이라는 지금 강의 저희 추가되었잖아요. 이 뉴탭스 솔루션에서 세트 문제 풀이법 설명드리는 거 그대로 풀면 된다. 거기서 강조드리는 것들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 쉽게 풀린다 라는 거를 지금 이번 시험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해냈고요. 세 번째, 쏘아보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쏘아보기가 매우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탭스의 기술, 저희 교재 속의 단원들 적중률 100%입니다. 5세트, 5지문 모두 탭스의 기술 단원에 속합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70초에 우리는 한 세트, 즉 2문제를 푸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여야 돼요. 70초 안에 풀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한 문제당 평균 35초예요. 이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35초씩 잡는 건 아니고 여기 보세요. 한 문제는 50초, 한 문제는 20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문제 50초는 뭐냐면 아까 그려드렸던 지문의 구조 파악하는데 구조 파악하고 이 1번 문제 푸는데 50초가 걸려요. 대략. 근데 두 번째 세부 내용을 주로 묻거든요. 세부 내용을 묻는 거는 구조가 파악이 됐으면 어디 있는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바로 풀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쉬워요. 20초 안에 풀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70초 안에 정말 이거 과장 없이 70초 안에 모든 문제 웬만해선 풀 수 있을 것이다. 해석이 안 돼서 뭐 막히는 거 몇몇 구간들이 있겠죠. 그런 거 제외한다면 70초 정도를 잡고 가도 되고요. 이게 모두 가능한 이 풀이법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 쏘아보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사실 원래 특히 다른 학원들이나 다른 인강들이나 다른 교재에서 설명하는 모든 풀이법은 결국에 다 읽어라 예요. 기본적인 컨셉은.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이 이 정도 길어졌기 때문에 70초 안에 지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70초 동안. 지문만 읽고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 더 소요돼요. 그게 아니고 쏘아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쏘아보기가 적용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비수강생들은 사실 뭐 약간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뉴탭 솔루션, 뭐 쏘아보기,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수강 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강생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내용대로 뉴탭 솔루션 내용대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도 저희 30세트 샘플 문제 드리잖아요. 독해 30세트, 독해 파트 4 30세트 그 문제들 풀 때도 70초 잡고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문제들이 좀 어렵게 출제된 것이고 실제 시험은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최근 몇 번도 구조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트 4는 뭐다? 시간 단축용 파트여야 한다 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70초 동안 5세트 푸는 거니까 350초 한 6분이면 몇 문제를 풀어요? 10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6분의 10문제가 정말 가능하고요. 이 시간, 여기서 확보된 시간으로 다른 파트에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쏘아보기가 안 되는 뭐 코렉트 문제들 이런 데에서 좀 꼬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혹은 좀 고난이도 문제 해석 안 되는데 좀 꼬이고 이런 데에서 시간을 써야지 독해 파트 4는 이 정도 시간 안배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 일단 쏘아보기가 적용이 되고 있고 구조를 나눠주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문이 있는데 문단을 안 나눠주고 그냥 통으로 쭉 글만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쏘아보기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 거예요. 단서들을 찾는데. 그쵸? 왜냐면 줄글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좋은 게 뭐다? 문단별로 나눠준다. 저희 뉴탭 솔루션에도 이 문단별로 나눈 거 접근하는 전략 있죠. 그거대로 하고 쏘아보기도 주로 이 앞부분에 쏘아보기들이 걸리더라. 이번 시험 특히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연습을 쏘아보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5문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앞선 영상에서 저희가 파트 1부터 3까지 특히 파트 1이랑 3에서 쏘아보기 시에 동급 나열, 특히 시간 흐름이랑 동급 나열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감소했다? 연결어. 연결어 유형 뭐예요? 연결어가 2개 이상 있을 때 우선순위 매기는 거죠. 312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근데 이런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게 되었다. 파트 1이랑 3에서 좀 덜해졌어요. 이번 시험에도 있긴 있었는데 비중이 훨씬 줄어들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결어 유형이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파트 4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파트 4에서. 아시겠죠? 파트 4에서 연결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탭스의 기술 단원 중에 하나죠. 그냥 연결어가 있다고 연결어 다 읽어야지가 아니죠? 뭐다? 연결어별로
구간을 나누는 칸막이기 때문에 연결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 그쵸? 매번 다릅니다. 근데 이 연결어가 파트 4에서 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다른 파트에서는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파트 4 신유형 5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떤 패턴들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가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정답이 뭐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구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구조를 익혀야 된다. 그 접근법을 익혀야 된다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독해 파트 4 10문제는 문제들 자체는 함정이 많진 않았어요. 한 2개 정도. 그래서 좀 지문 구조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즉 1번 세트죠. Q&A를 제출해라 라는 식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공고글이었고 여기 뭐 점점점 찍혀 있었고 앞에 뭐 누구 옵니다. 누구 오는데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신경 쓰고 Q&A 제출하세요. 뭐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공지글 정말 그냥 기본적인 저희 항상 학습하는 공지글이었고요. 두 번째 약간 신문기사 느낌이었나 그랬죠. 약간 연구 결과 보여준다 하면서 수면 중에 학습이 힘들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문단들은 나뉘어져 있었고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걸로 밝혀졌다. 뭐 무슨 알파인가요? 어떤 뇌파죠. 그런 게 뭐 없기 때문에 학습은 힘들고 대신에 but 뭐가 있었다. 대신에 뭐 기억을 강화시키는 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A는 아니고 B가 통념 뒤집혔고 마지막에 근데도 A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통념 뒤집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였죠. 연결어들 당연히 들어갔고요. 통념 뒤집기 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 agriculture 농업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농업은 이런데요. 첫 번째 이런 점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했고요. 두 번째 이것도 잘못됐고 세 번째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한 게 통념 뒤집기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1번 이래서 2번 이래서 3번 저래서 그쵸? 그래서 통념 뒤집기랑 동급 나열이랑 같이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예전에 1지문 1문항을 했던 문제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면 앞에 뭐 그렇게 생각했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연구 결과가 but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통념을 뒤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오해들은 A, B, C가 있다라고 해서 뭐 한 문장에 그냥 나열을 했을 거예요. 그냥 단순 나열. 그래서 이걸 아예 안 봐도 됐었을 거예요. 그쵸? 주제문 여기만 보고 주제 문제 풀고 이런 형식이었을 텐데 지금 지문이 길어지니까 이젠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A, B, C에 대해서도 first, second, third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도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나오니까. 물론 이번 시험에서 first, second, third라고 나오진 않았고 다른 연결어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모든 문단 시작할 때 이런 힌트들도 준다는 거예요. 동급 나열에 대한 힌트,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선 통념 뒤집기에 대한 힌트 다 쏘아보기로 저희가 단서에 학습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시험이랑 지문 구조가 약간 바뀐 게 있는데 여기 뒷부분이 좀 더 늘어져서 나온다. 근데 늘어져서 나올수록 우리한테 좋은 건 뭐예요? 탭스 19 수강생한테 좋은 건 쏘아보기 단서가 정말 명확해져요. 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더욱더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쉽다. 이거는. 근데 이게 왜 더 쉬워졌다? 이미 저희는 지문의 모든 구조들을 파악해놨기 때문에 이게 쉬워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문 구조대로 접근하는 게 파트 4 정말 중요하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파트 4 08년도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연결어들이 계속 들어가고 여기서는 뭐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다른 문제들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거였죠. 금융위기 있었다. 근데 그때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많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랬다?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뭔가 죄를 증명하기 되게 힘들다. 그래서 죄를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 법조인들을 굳이 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 흐름 문단은 2개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롭게. 근데 쏘아보기 단서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그냥 해석하려고 달려들면 예를 들어서 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좀 없으면 되게 좀 난해할 수 있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구조로 파악하면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구나. 정도만 파악하면 이 문제는 지문은 어려웠으나 선택지는 정말 쉬웠어요. 2문제 모두. 정말 쉬웠어요. 똑같은 지문의 핵심에서 2문제 모두 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 세트도 상당히 손쉽게 풀 수 있었던 유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화가가 여기도 2문단이죠. 화가가 이거를 이 어떤 페인팅 그 그림이 되게 특별한 거죠. 이제 페인트로 이렇게 축축축 칠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점점점점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신기한 페인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쭉 이어나갑니다. 약간 코렉트 문제 풀이 하듯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질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질문을 보고 이걸 그냥 주제만 파악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질문 보고 여기서 말하는 코렉트 세부 내용 여기에 있지. 여기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여기 위에 나와 있고. 그래서 2개 문제 모두 쉽게 풀 수 있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드릴 수도 있겠으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답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10개 모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답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 부분들입니다. 이 구조들이 저희 교재 속에 있는 패턴들에 다 속하잖아요. 그쵸?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지문이 길게 출제되면 될수록 결국에 정형화 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파트 4를 풀 때 그리고 대비할 때는 탭스 기술 구조들 패턴들을 모두 복습하고 들어가자. 이것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래도 중하 이 정도였어서 여러분들 큰 무리 없이 탭스 19 시스템으로 접근 안 해도 좀 이번엔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4번 유형 빼고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9월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9월에 대해서는 대비책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파트는 결국에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교재 거기에 나와 있는 이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이번 파트 4 특강 종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앞으로 쏘아보기가 매우 중요해지고 연결어들은 파트 1이랑 3에서 좀 줄어들고 파트 1, 3는 뭐가 늘어난다? 동급 나열과 시간 흐름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파트 4는 연결어나 통념 뒤집기 저희 교재 속에 있는 이지 파트에 있는 단원들이죠. 그 단원들이 파트 4에 출제가 되고 있다. 아마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그런지 지문 구조가 늘어나니까 지문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지 유형들이 당연히 이쪽에 출제되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하셔서 9월 시험부터는 꼭 9월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좀 준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대비 전략 따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고생 많으셨습니다.